작년에도 이 자리에 여기는 아니었지만 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2017년에 저희가 조사한 연구를 또 소개 한번 해드렸고, 2018년에는 저희 혼자 한 게 아니라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했던 과제이기 때문에 더 성과도도 높았고 좀 저희도 뿌듯하고 주민이 같이 했다라는 것 자체로 이게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서 항상 이 공릉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2017년도에 우심 하천을 찾다 보니까 공릉천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릉천이 자꾸 이제 이슈화가 왜 될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2017년도에는 중류만 보다가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기회가 돼서 보니까 하류에도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1년 동안 더 자료를 만들어서 공릉천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인위적으로 나누긴 했습니다만 공릉천은 3개시로 여러분들이 이미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3개시죠. 양주시, 상류는 양주시고 그 다음에 고양시, 파주시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소하천까지 하면 16개 있죠. 그리고 아직 그 연구 대상에서 소하천, 법정지류 하천이 아닌 3개 하천까지 해서 설문천, 장산천, 지영천. 여기는 처음에 저희가 이름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냥 A하천, B하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하천들. 소하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9개 지점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염무심 하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물고기 퇴사 원인도 전에 이제 아까 보니까 물은 생명이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취지로 해서 이제 저희가 좀 조사를 수질뿐만 아니라 그 보 주변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토 여기도 같이 조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 공릉천 이역의 오염도를 보면 주로 이제 생활계죠. 공릉천 주변에 빨간색 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제 소리천이나 운정지구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빨간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류를 끼고 이제 조금 많은 생활계 오염도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고, 축산계도 보면 중류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류는 양주시인데 양주시는 한 15개 정도의 그 축산계가 있지만 대부분이 다 중류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축산계 오염도 중류, 하류의 오염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산업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류나 요 하류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이제 토지의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릉천이 글씨는 좀 작습니다만 매년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라는 거를 봤을 때 이제 공릉천 1 여기가 이제 측정망이 운영되고 있는 지점이에요. 공릉천 2 여기가 파주 조리읍이 있는 곳이고 공릉천 3이라고 해서 공릉청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설문천 같은 경우에도 워낙 오염도가 높으니까 측정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매년 농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설문천입니다. 근데 설문천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소리천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설문천에 대해서 실제 현장을 가봤더니 대부분 생활계 오염이 그냥 설문천으로 들어오는 현안이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측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측정망의 건강성 평가 등급으로 공릉천은 과연 어떠냐라는 부분을 이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서성 무척주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제 빨간색, 파란색 등급별로 A 좋은 거죠. 그리고 나쁜 거 빨간색인데 여기에 보면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지만 등급이 나쁜 일부분도 구간별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1, 2차 소비자들이 주로 이제 빨다구나 이런 실지렁이류들이 보일 수 있는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어류 계열이라든가 서식이나 수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 변화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나타나는데 공릉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좋은 쪽도 있지만 하류로 갈수록 좀 나쁜 등급에 속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활계가 아까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제 오염원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고양시와 파주시의 하수처리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수도 보급률을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주시는 61%. 이게 중류에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류는 거의 80~90%로 많이 되어 있지만 고양시의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높은 오염도가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고산천, 그 다음에 여기 소리천입니다. 소리천의 생활계와 이제 거기에 토지계 개발이라든가 전체적인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 소리천이나 금초천, 그 다음에 고산천 이런 곳이 대부분 생활계와 토지계 오염원도 많이 존재를 하고 특히 고산이나 이런 쪽은 빨간색이 축산계예요. 축산계 오염원이 같이 들어오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질소의 유발이 BOD고요. 그 다음에 TP로 유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BOD가 높이 배출되는 곳은 이제 인도 똑같이 많이 배출되더라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여기 삽교천이죠. 이 삽교천은 주변에 산업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산업계 배출량도 일부는 하천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리해서 들어온 거죠. 무배출형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한 거는 그렇게 이제 검토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월 1회 모니터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유량은 어느 정도 흐르느냐라는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좀 잘렸는데요. 예, 확실히 이제 고산천이나 이런 쪽에 보면 유량은 많고 소리천이나 장수천, 금초천 이렇게 유량이 많아요. 특히 벽제천도 유량이 흐르는 건 벽제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 하수처리장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곳은 유량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유량이 없는 쪽이 많아요. 네, 삽교천도 유량이 별로 없고 소리천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나머지 소하천류들은 장산이나 지형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물량이 별로 없더라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OD 우리가 보통 이제 3등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강물이 3등급이다 보니까 공유천은 그냥 3등급 기준으로 저희가 그냥 항상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높은 것이 장산천이에요. 장산천이에요. 장산천인데 여기 장산천이 항상 BOD도 높고 TN도 높고 TP도 높고 이렇게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천, 소리천 뒤에 하류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는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형천이 아까 국정원천은 아닌데 소환천이죠. 지형천 이런 부분에서 BOD나 TNPP 총 질소나 인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제일 궁금했던 게 아까 물은 생명이다에도 나왔던 게 과연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보는 어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 주건2보, 주건1보 이름은 명칭은 또 각기 불리였습니다만 이게 주건2보에서 일단 정체를 됐다가 그 다음에 주건1보에 가서 다시 또 한 번 정체가 되는 그래서 유량이 거의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보를 넘는 일부만 흐르고 있는 형태였죠. 그래서 유속을 보시면 여기 주건2보나 주건1보 이렇게 봤을 때 주건1보에 가서 뚝 떨어지니까 주건1보에 가서 대부분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질만 저희가 검사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지형교 앞부분과 장산천을 뽑은 이유는 이게 장산천에서 함유되는 그 부분에 조금 기름기도 많았고 오염도가 좀 높고 장산천 위에 산업단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장산천, 주건2보 해서 봉유천교까지 저희가 이제 퇴적물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참석이 이제 여기 사무국장님도 정명희 사무국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저희가 퇴적물 뜨는 거랑 이렇게 같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뜨는데 어디에서 또 이렇게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제 운동연합에서 같이 동행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샘플링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질소와 인, 퇴적토 안에 있는 질소와 인이라는 성분하고 그 다음에 중금속류, 그 다음에 TPH라고 해서 2017년도에 맡기셨을 때는 굉장히 고농도로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측정할 때 주간 일부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1차, 2차, 3차 하는데 2차, 뭐 3차 몇 번 해도 한 150에서 200ppm 정도. 그러니까 오염 우려 기준은 한 300ppm 이상인데 저희가 농도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 영향도 있어요. 한번 쓸려갔다가 다시 쌓이거나 이런 경우도 영향을 입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영향으로 봤을 때는 TPH라는 물질은 이제 주건 2보, 주건 1보. 근데 2보보다는 1보에 이제 대부분이 퇴적되어서 조금 농도가 다른 부호보다는 높게 나온 편이고요. 중금속류도 특히 이제 불이나 뭐 납이나 비소 등등 농도는 그렇게 뭐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강우 시 영향도 미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참고로 하다 보니 이제 농도가 좀 변화 있는 거는 빨간색으로 했지 여러분들 여기가 엄청 심각하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이나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렇게 높게 나오긴 했어요. ppm까지도 높게 나와서 근데 제일 우려의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중금속이 있는데 농업용수를 써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제일 걱정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퇴적이 안 되게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준다든가 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농업용수를 꼭 필요하시대요. 장산천에 일본의 농업용수로 하고 장산천을 이렇게 유지하는 건 또 이 물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땡겨서 쓰시고 흘려보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산업계에서 유래되는 금속류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는 이 장산천 우변에 이게 산업계에서 유출되는 지도를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조사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오염 현장 정말 그 오염 소스가 뭔지를 더 파악해보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주환경운동연합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외에 이제 고양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4개의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하고 그때 조사한 것이 뭐냐면 축사, 그 다음에 방치, 폐비 또는 축분, 그 다음에 하수처리 시설은 어떤지, 산업체 아니면 우수 토구 안에 하수가 들어오는 케이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선 축사 내용 이게 저희가 다른 거를 말씀드리기보다 축사에 비가림 시설이 있느냐 이렇게 키우는데 비가림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아니면 저기서 청소수를 무단으로 버리느냐 뭐 이런 부분을 같이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설치율 이렇게 비가림막이 설치된 거는 거의 96%로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비가림 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문제는 탭입니다. 탭이. 그래서 개별 처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무상 처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앞으로 내년부터 바뀌는 것이 바로 이 탭위의 부숙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숙도를 잘 안 내면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개별로 탭위화를 하셨더라도 그 부숙이라는 충분히 거쳐서 내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부숙이 잘 안 닿는 상태에서 하천으로 내보내면 훨씬 더 오염도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보시면 방치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뿌려놓으시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사실은 정부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르거나 아니면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저기를 비료를 놓는다면 바로 밭갈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밭갈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를 해놓게 되면 그냥 비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쓸려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는 이제 놓은 다음에 바로 밭갈이를 해라. 이제 이런 거죠. 트랙터로 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성분이 모두 이제 하천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상으로는 덮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비닐로 하더라도 완벽하게 덮여놓지를 않으신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해주실 거는 시민단체 분들이 친구분이든 옆에 친척이든 모두 해주셔야 될 건 일단은 덮개를 해놓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에 덜 씻겨 내려가니까 그 계모운동은 홍보활동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폐비에 가무시 비닐덮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제 폐비에 유입, 하천으로 유입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하천을 덜 오염에 유발 가능성이 크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수도, 우수, 토실이나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하주시 같은 경우도 일부 하천변에 우수, 토구나 토실을 조사를 해도 여기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하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로가 아직 미흡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사를 요청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하수도에 하수관로를 설치 미흡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이렇게 동그라미 친 하천들은 어떠냐면 생활계 오염이 그대로 하천으로 갈로가 미흡하다 보니까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산천에서 가장 많은 토부토실은 있었고요. 관리도 잘 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벽제천 같은 경우는 다 관로를 보급해놔서 오히려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이제 상류인데, 근데 이제 요 중류 부분에는 개수가 있고 관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여기 지형벽 부분, 이런 데는 이제 하수 관로 사업이 계속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체 수도 역시 중류에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중류나 하류 부분에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이제 소규모인데 산업 폐수를 배출하느냐, 처리해서 배출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 정리를 한 건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의 경우는 단순 청소수 아니면 관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용수로 일부 쓰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하천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예로 보면 공공선 하류에 제가 PPT가 아니다 보니까 금촌천이나 소리천, 살문천, 여기에 주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 관로죠. 도출되어 있는 거가 하상에 이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니까 조금씩 이렇게 원료돼서 금촌천을 다 회색깔로 바꾸는 이런 현상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로 우수가 나와야 되는데 하수가 나오는 경우,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도 알았지만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같이 해주셔서 많은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책을 세울 때는 뭐 물환경 관리계획 주체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생활계는, 그래서 하주시의 하수가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여쭤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지역천이나 장산천이죠. 장공이 뭐 이런 곳에 이제 빨리 시행을 단축한다. 그래서 2019년, 12년 사이에는 장목이나 윤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 시설이 이제 증설될 예정이더라고요. 양주, 장흥, 송추, 그 다음에 운정도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도 증설 계획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느 정도 관로 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파주시나 고양시나 양주시가 이 생활계로 인해서 공문천이 위협을 받는 거는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축산인데요. 축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분이나 이런 건데, 저희가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계속 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소옥천의 경우에는 이게 쿠폰제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쿠폰제라는 건 폐비를 갖다 주고 부숙이 되면 다시 쿠폰을 주고 이런 형태로 잘 되는 곳도 있는데, 문제는 큰 데는 돼요. 큰 데는 위탁 처리해서 전자인계 시스템도 있어서 잘 하는데, 제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뜨문 있다라고 하면 공동 퇴비사를 만드는 방법, 작은 하천의 경우, 작은 소규모의 농가의 경우에는 공동 퇴비사를 만들어서 이 경정농가와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정농가가 주는 볏짚이나 조사료 이걸 수거를 해서 아이들한테 준 다음에 60분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해서
주민이 만든 퇴비사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어떤 이익보다는 이런 퇴비사를 만들면 전체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거를 제 서천에서도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이 공릉천의 그 지역천 주변에 있는 축사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도입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당방류인데요. 이게 이제 전자인계 시스템을 돈 분하고요, 돈요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액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 저희가 지금 축사계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제는 소의 분도 다 하자. 그리고 개분까지도. 근데 퇴비를 만드시는 분들이 세 가지예요. 보니까 돈 분하고 그것만 하면 영양가가 잘 없어서 요즘에는 음식물도 섞기는 해요. 하지만 그 소, 그 다음에 특히 개분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개분은 물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되고 소도 물은 안 나와요. 근데 젖소는 또 료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전자인계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숙도 이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내년 강화되니까 그거 대비해서 시민들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요, 자기네가 배출하는 사람이 이거를 다 자기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행에다가 공지를 하면 여기에서 그 비료 괜찮으면 내가 가져간다라는 식으로 해서 수거 시스템이 이미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모두 이제 전자인계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축산농가 다니시다 보면 젊은 분이 하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연세되시고 전자인계가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그거를 시민분들이 좀 도와주니까 운동연합이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교육을 해주시면 아마 잘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리지 않게 그냥 방치해 놓지 않고 비닐을 잘 하도록 푯말이나 이런 걸 해서 규모 운동을 계속 해주시면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중에 발표를 하신다고 하셔서 이게 공릉천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기가 3개시다 보니까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가 다 모여서 민간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공릉천 살리기 추진사업단을 만드시든 해서 잘 관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거는 정병희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주장을 하나 넣어드린 거는 뭐냐면 도랑살리기예요. 제가 현장에 갔다 온 사진을 하니까 겨울이더라고요. 이렇게 겨울이어서 찾아보니까 여름 사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고추 그림이 있듯이 일대마을이라고 해서 고추 농사가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이렇게 어부도 하시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가 정화조예요. 습지 정화조인데 이거를 마을 주민이 자기 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니까 버리는 하수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천으로 나가는 거를 이렇게 정화 습지를 만들어서 하수가 여기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려가서 이제 하천으로 나가게끔 하는데 여기가 상류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나가는 하류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뭐를 한 거냐면 도랑살리기 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과실수를 심으셨고요. 그다음 양쪽에 요거는 다 주민이 그냥 따서 드시거나 서로 나눔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위에 요 그림에는 안 찍혔습니다만 축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축사를 하시는 분이 마을에서 이렇게 하천 살리기를 하신다면 과감하게 내가 축사를 나가겠다 그래서 폐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철거 작업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려면 지자체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냥 구조물상은 남아있어서 너무 좀 보기 안 좋았긴 하는데 여기를 아주 예쁘게 가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장님이 추진하신 거예요. 스스로 이장님이 여기를 이렇게 하고 요거는 마을 공동체가 하셔서 이제 꽃도 심으시고 이렇게 정화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죠. 그러니까 충청도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같이 기술 지원을 하셔서 이렇게 습지를 만든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원공술 마을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이세요. 이장님이 만든 아이디어신데요.
여기는 이제 원궁술 마을에 여기 샘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의 안 쓰시는 샘물을 살리자 해서 이게 샘물을 두레방까지 다 넣으시고 샘물을 떠서 드시는 건데 여기에 연령대가 거의 60대 이상이세요. 젊으신 분이 하나도 없고 이장님만 젊으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산시의 환경운동연합분이 같이 협조를 해주셨더라고요. 무엇을 해주셨냐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 하천 주변에 쓰레기 줍기나 이런 거를 제대로 안 되니까 운동연합이 쓰레기 봉투 같이 갖고 오셔서 같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정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포도 심고 정화를 했더니 가재가 다시 살아나더라라고 해서 지금 여기 이장님은 우리 마을 식유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어디 가면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 아주 작게 조그맣게 해놨지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고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곳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에 관심을 왜 현장을 가게 됐냐면 지금 경기도에서 도랑사업이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저도 이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파주의 장산천, 조리읍 이쪽의 일대를 좀 고민하게 됐는데 바로 사무국장님이 전동기 사무국장님이 또 그쪽에 아이디어를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여기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은 하수가 생활계가 들어오지만 하수관로는 아직 몇 년 후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냥 도랑을 먼저 가꾸면서 하수관로는 또 다시 진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회 되시면 날씨 좋을 때 이 원궁술 마을에도 이렇게 도랑 살리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견학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사례입니다. 네, 두서없이 막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